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책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 월급 전쟁이라는 책이었죠. 정리를 하면 저자는 월급쟁이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직장인 월급이 유리지갑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여러 사회 현상을 예를 들죠. 인플레이션, 현대 영업 이익률, 면세점 마진율, 복권이 왜 버스 정류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등등으로 해요. 자, 재테크 7분 책 읽기 세 번째 시간, 노후파산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책 소개인데요. 2014년 노후파산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방송이죠. NHK 스페셜로 방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열도를 충격으로 뒤흔들었죠. 왜냐하면 일본 노령 인구의 삶을 적나라하게 방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작팀이 책으로 만든 책인데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실이 우리나라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사회구조가 일본과 거의 일치하는데 곧 이렇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들었습니다. 자, 전체적 소개인데요. 자, 이 책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젊은 시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젊은 시절 그들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 다녔고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았죠. 단지 하나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젊은 시절 미래에 대한 플랜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계속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자, 한국에서도 노후파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16년 5월 26일 노후파산 늙은 남자 여의 제목으로 KBS 다큐 스페셜로 방영되었죠. 은퇴한 가장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몇 분의 중년 남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1970년대 중동 붕이 일때 젊은 나이로 중동에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18만원, 20만원 벌 때 자신은 80만원, 4배 가까이 벌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 까먹고 아내의 식당을 도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년간 대기업에 근무한 은퇴한 79세 할아버지셨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시작한 운전면허 학원의 실패로 집 한 채 남았는데요. 자, 해운대 중심가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한 달에 관리비면 4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벌고자 부산 한 시니어 클럽에서 건당 500원의 택배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직장생활 그 당시 연금 토대가 서지 않아 적금에 의존했지. 은퇴 계획을 안 세운 것은 실패지. 굉장한 실패지. 은퇴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몇 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이걸 아예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보면 내가 참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무등하랄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랬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노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계획의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꾸준한 계획관리와 멀리 내다보는 성경 지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열심히 살기만 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 책의 차별화된 내용입니다. 이 책은 고스란히 실제 사람들을 인터뷰한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책들은 사회적 현상을 저자의 관점으로 다시 쓰여지기 마련인데요. 이 책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실제 인터뷰를 한 그 대화들이라는 게 정말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게 하더라고요. 심각성을 더더욱더 인식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았습니다. 준비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요. 병들어 가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 유대감이 상실되게 됩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뭘 하자 해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모습을 젊은 시절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 2011년이었죠. 왜 그렇게 금고가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자, 해일이 발생을 하고 거의 물에 잠겨 있었죠. 짐들이 다 떠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노후 생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금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예금이 없어야 생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생활 보호라는 것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집에다 예금을 다 인출해서 금고에다가 넣어두지 않을까요?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금고가 많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노령사회에서 생활보호 수준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강남구에 해당하는 미나토구에서는 65세 홀로 사는 고령자의 30%가 이에 해당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오래 살기 싫다고. 자, 꼭 알아야 될 점인데요. 이 책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보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다큐의 제작팀이 생활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알려주니 그럴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라고 반문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처럼 좋아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를 그들은 선물처럼 반가워합니다. 정말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모르니 그렇게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활용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 한 권리입니다. 알고 받아야겠죠. 정리를 하면 이 책은 일본의 노령층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 계획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이 책은 젊을 때 읽으면 읽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추천드립니다. 저는 30대, 40대 직장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읽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을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대, 40대는 어떤가요?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읽고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 재테크 7분 책 읽기 세 번째 노후파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던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